소개해드리고, 해림 사업 설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스포너님은 충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하이리빙 매니아 후지장 김영희 스포너님이시고, 온라인 스포너님은 로얄오너 김주석 이영희 스포너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충북 제천이고요. 제천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워낙 이 소규모 도시고, 제천이 강원도인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울고 넘는 박달재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울고 넘는 박달재, 청풍, 명월, 의림지가 있는 곳이 이쪽 충북 제천입니다. 인구는 14만이 채 안 되는 아주 소도시이고, 저는 이곳에서 학교를 다 졸업을 했고, 그리고 제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뭐 충주에가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을 것이고, 예. 제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고, 해리그 사업은 저는 뭐 어떤 부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뭐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보지를 않았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 충주에 저희 큰 누나가, 저하고 띠동갑이 누나가 계시는데, 충주는 제천서 지금은 이제 뭐한 40분? 뭐 4, 50분 정도? 이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놀러 갔다가 누나의 집에 저희 스포너님과 저희 누나가 지인분이셨어요. 그 전부터. 그래서 저희 스포너님이 사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지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저는 뭐 사업에 대한 생각은 전혀, 근데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그냥 차를 한 잔 마시게 됐고, 그날 저녁에 충주센터에서 사업 설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나하고 같이 초대를 받았는데, 저는 뭐 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조금의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해서 생활을 하고, 이런 약간의 호기심 때문에 만약에 누나가 없었다면 저도 이렇게 굳이 모르는 곳에 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가보자 이래서 저희 누나하고 맨 뒤쪽 자리에서 하이링 사업 설명을 처음 듣게 됐는데, 굉장히 생소하죠. 네, 지금 우리 이 줌도 너무 생소하잖아요. 지금만 2, 3년 정도 코로나가 지난데, 처음에 우리 한 3년 전만 해도 줌이 뭔지도 잘 모르지 않았나요, 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를 많이 변화를 시켜놨죠. 그래서 맨 뒤쪽에 앉아서 사업 설명을 듣고 막 유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떤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유통에 대한 흐름 막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뒤쪽에 가면 우리가 그 수익 구조를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플랜을 쭉 푸는데, 뭐 그것도 잘은 모르겠지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5, 6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 근데 내가 어떤 이 일을 막 전념적으로 이렇게 전업 아니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머지 시간들을 좀 이용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한 달에 5, 60만 원 정도, 좀 더 잘해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그날 처음 이제 저희 스폰서님을 뵀는데 막 뭐 이렇게 저분 이야기가 맞구나 이렇게 이제 믿음은 크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날 뭐 저희 누나하고 아시는 분이긴 하셨지만, 근데 제천에는 뭐 센터도 없고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서 거기서 홈미팅이라는 걸 했는데,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게 됐어요. 초대를 받게 돼서 그곳에 가서 다시 이제 뭐 그때는 화이트보드 이런 센터가 아니니까 화이트보드를 펴놓고 쭉 설명을 하시는데, 충주에서 들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 약간의 호기심으로 갔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번에 했던 이야기를 저렇게 똑같이 하고 계시지? 예. 그런데 조금 하나 달랐던 거는, 그 사업 설명을 하고 나서 데몬스트레이션 제품 비교하는 실험을 보여주시는데, 그거는 좀 재밌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런 걸 어디 가서 본 적이 없잖아. 예. 뭐, 막 어떤 통에다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뭘 넣어서 흔들고, 뭐 물파스 같이 생긴 걸 갖다가 해서 막 또 찍찍찍찍 막 거 갖고 막 했더니 막 볼펜이 막 싹 없어지고, 예. 그래서, 저거 좀 신기한데? 재밌네? 그리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 제품은 그냥 괜찮은 것 같다. 어차피 그때 저도 결혼을 했었고,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그 홈미팅회를 쭉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홈미팅에 참석을 했는데, 두 번째가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예. 우리가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한 5번 정도 들어봐야 된다. 근데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했는데 똑같은 걸 또 하고, 똑같은 것을 또 하고, 그런데 들으면서 자꾸 궁금증이 생기고, 그 궁금증을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업 설명을 몇 회 들은 다음에 수원님께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수원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또 해답을 해 주시면서 막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엄청 잘 해봐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저도 이제 그때 처음 아는 건데, 하이리빙이라고 하는 쇼핑몰을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 여기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막 해봐야 되겠다. 저는 뭐 부업으로 조금씩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검토를 했어요. 물론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과정을 거치셨을 거고, 오늘 사업 설명을 처음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3회, 5회, 10회 미만이신 분들은 많은 검토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떤 분들은 딱 듣자마자 바로 나가서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저는 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은 굉장히 소도시고 그런데 꽤 큰 도시에 사시는 제가 그 대전에 또 이렇게 아시는 분이 계신데 뭐 대전은 인구가 제천에 비하면 굉장하잖아요. 굉장히 훨씬 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는데 대전도 뭐 두세 번 이렇게 걸치면 다 안다. 그 정도로 좁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시내 인구권이 약 한 10만이 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엔드사님 저희 식구하고 저는 시골 초등학교에 옛날에 국민학교의 국민학교 동창이거든요. 그것도 시골에. 그러니까 한 학년이 다 합쳐서 한 1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저희 결혼식 할 때도 약간 동창회 약간 비슷한 수준이었었는데 얼마나 정말 이렇게 거치면 한 단계, 두 단계 거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찌됐든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쉽게 하지를 못했죠.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야기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괜히 쟤네 뭐 이상한 거 하는 것 같아 뭐 이상한 거 한대 하이리빙 한대 그게 뭐 어떤 이렇게 그분들이 알고 있는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검토하는 시간을 적지 않게 가졌고 근데 제가 쭉 미팅에 참석을 하고 제품도 사용을 하고 하면서 아 정말 이거 사람들 이걸 알면 안 쓸 이유가 없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거기에서 또 친구들이나 또 약간 격한 반응들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왜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한두 번, 서너 번 정도 듣고 큰 확신이 없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변에서 그런 좀 격한 반대라든지 막 그 사람들 훨씬 더 잘 아는 척 많이 하잖아요. 그랬다면은 저도 위축되고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미팅이나 책이나 많은 강의, 오디오, 그리고 또 세미나도 참석을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한, 잘못된 그런 편견 같은 걸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빙 사업을 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진행을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변에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도 생기고 사업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커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하이링 사업을 네, 전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많이 드린 이유가 저는 처음에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저 사장님은 어떻게 하이리빙을 알게 되셨고, 어떻게 비전을 보게 되셨고, 이 사업을 하시게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제가 누구에게인가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인사 말씀을 조금 길게 드렸습니다. 사업 설명을 진행을 할게요. 자, 하이링 사업, 하이링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죠. 자,
요즘 시대의 이 하이링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이 오늘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왜 필요한가? 물론 정확한 합법적인 회사여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회사들 중에서 왜 하이링인가, 왜 이것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왜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양히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는데 왜 하이리빙 사업이어야지 할까요? 왜 하이리빙 사업은 왜 필요할까요? 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이리빙 사업도 우리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즈니스죠. 우리가 지금 종교단체나 아니면 종교단체? 종교나 아니면 어떤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뭔가 수익을 창출을 해야지 되는 거죠. 결론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는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 하이리빙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결론은 어찌됐든 사업인 거죠.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수익을 창출을 하는데 요즘에 거의 평균 연령이 남자, 여자 평균하면 대략 한 80대 중반 정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정년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내 회사가 나의 정년을 약 70세에서 75세 정도까지 보장을 해줘요. 내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가 퇴직을 70이나 75세에 퇴직을 했을 때 연금을 지금 기준으로 한 500만 원 정도, 4, 5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처럼 투잡, 쓰리잡, N잡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겠죠. 우리 N잡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온 지가 그닥 오래되지 않거든요. 저도 형제가 워낙 이제 많고 제가 이제 막내이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 보면은 예전에 남편이 돈 버는 거고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주부 이제 뭐 형수님들은 그냥 가정 살림하시고 그 오죽했으면 예전에 와이프가 나가서 일을 하면 남자들이 좀 무능력하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불과 한 30년 전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었나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 와이프가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만도 안 돼서 다시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평균 연령은 높아지는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퇴직의 연령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70세, 75세가 아니고 지금 60세까지의 정년을 채우는 것도 공무원들 아니면 공무원들도 그 전에 나오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공기업 이제 가장 그런 그 정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 되어져 있는 공기업 같은 경우들도 약 54세 정도. 근데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정년을 하신다고 해서 다 집에서 계속 계시는 건 아니에요. 다른 무언가 일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10명 중에 9분 정도는 대부분 본인이 받던 보수에 훨씬 더 그 아래 단계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하시죠. 아주 능력이 아주 뛰어나셔가지고 스카웃을 돼서 가지 않는 분들은 계속 월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게 또 다른 직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내가 다른 데 가서 남의 밑에 가고 내가 이 정도 나이에 대해서 잘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영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런 문구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제천도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 저희 센터 앞에도 1층에 지금 몇 년째 붙어 있어요. 아마 우리 사람들이 계시는 곳 주변에서도 아마 적지 않게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영업들을 많이들 준비를 하시는데 적지 않은 돈들을 들이죠. 뭐 적게는 몇 천만 원, 인력 그 이상도 많이 들여서 하시는데 자영업이 그닥 순탄치가 않죠. 왜냐면 사업의 경험도 별로 없지. 특히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은 사업의 경험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순탄하지가 못하죠. 그리고 궁극적인 자영업이 좀 어려운 이유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저도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다 많대요. 치킨집 하시는 사장님, 치킨집이 너무 많대요.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저하고 짝을 많이 했던 친구가 있어요. 키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 키 순서대로 이렇게 짝들을 하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좀 키가 작은 여자 동창 친구인데, 미용실을 하거든요. 수원에서.
통화를 해요. 예. 미용실 너무 많대. 그 주변에. 택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택시가 너무 많대. 카페도 너무 많대. 다 많대.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확률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내가 조금 괜찮은 아이디어로 어떤 매장을 만들었는데 어, 불과 뭐 몇 달, 1, 2년 안에 내가 있는 곳에서 머지않은 곳에 2배, 3배, 4배 정도의 비슷한 브랜드, 예, 비슷한 술집 오픈을 해버리면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출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요즘 또 인건비 또 적지 않다 보니까 사람을 쓰는 것도 쉽지 않고 가족들끼리 하고 그래서 제가 저의 그 소비자분들 주변에도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저도 많이 보는데 정말 오랜 시간 일하시거든요. 새벽부터 나오셔서 막 밤에까지 저렇게 일하시는 시간 다 합치면 자영업하시는 분들 돈을 좀 많이 벌으셔야 되는데 그러는 게 좀 쉽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영 비율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는 그 자본주의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보시는 것처럼 생애 주기별 수입과 지출표인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돈을 쓰기 시작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돈을 이렇게 지출을 할 수밖에 없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병원도 다녀야 되고 엄마가 좋은 영양분, 영양제도 섭취를 하면서 소비를 하거든요. 그렇게 소비가 쭉 아이가 커서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도 늘어나요. 저희 아이도 대학생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보다 당연히 소비가 더 늘어나죠. 그리고 아직까지 어떤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청년기가 지나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시기가 오죠. 예, 그 시기에 우리는 뭐 저축도 좀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또 이렇게 양육도 하고 그런 시간을 쭉 보내다가 어느 또 다른 순간이 오면은 다시 소비가 소득보다 많아질 때가 되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때가 퇴직을 하셨을 시기들이 그 정도가 되죠. 그리고 그래도 또 다른 일을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셨을 때, 단순히 연금이나 이런 걸로만 생활을 하셨을 때는 당연히 그 폭은 더 커지죠. 우리가 이제 뭐 공무원 생활에서 나중에 막 연금 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 굉장히 부러워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연금이 그만큼을 못 따라가니까 제가 뭐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좀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42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신 분이 계세요. 남자분이신데 요즘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데 예전에는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퇴직을 하셨는데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무원 시험 보고 선생님 시험 봐서 선생님 뭐 1, 2년 하시다가 또 군에 가면 그거 다 포함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이상 공무원 생활, 선생님 생활을 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얼마 전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 다른 일을 지금 하시진 않고 뭐 취미생활 정도만 조금 하시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현역 때보다 반절밖에 안 되는데 지출은 그닥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퇴직을 하고 나니까 막 그 정도 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야 연금 저만큼이라도 받으면 저게 얼마인데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금을 받으신 분도 삶이 그닥 뭐 여유롭지는 못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근데 노년기 이후에 생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길어진다는 데 있죠. 점점 평균 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아까 그래프의 마지막 단계의 범위가 점점 커진다는 게 우리가 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100살 살아. 이런 이야기 너무 쉽게 하죠. 뭐 100살 아니잖아요, 지금. 막 110세, 120세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100살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100살 얘기하면 에휴 말이 100살이지 뭐 100살 살겠어?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면 이러다 잘못하면 정말 100살 살겠는데? 라는 생각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100살 어떻게 하다 보면 100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이제 어렴풋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가 100살을 살던 110살을 살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큰 기둥만 가지고 있으면 크게 두렵지 않아요. 예, 물론 내가 80, 90이 돼서도 20대 건강처럼 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건강과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둥을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닥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흐트러졌을 때, 문제는 두 가지가 다 흐트러지는 경우들도 너무 많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뭐,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냐, 재앙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이 두 가지 기둥을 굳건하게 딱 받쳐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하이리빙 사업이라고. 네. 다양히 다른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기회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이 하이리빙 사업이 바로 큰 기둥을 받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하이리빙 사업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이리빙은 96년도에 설립이 됐고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토종 기업이고 이거 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뭐 크게 애국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모든 지금 나라 자체가 굉장히 경쟁 속에 있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막 전쟁까지 이루어지는 거고, 어차피 네트워크 사업은 정통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정확한 합법적인 네트워크 사업들이 소비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는 내가 소비를 하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다 쓰고 있는 제품들이 저 외제프다 뭐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그 제품이고 외국 제품이고 그걸로도 안 돼서 내가 그 제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집에서 쓰는 아주 기초적인 생활 필수품까지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슬픈 일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브랜드 5년 연속 대상을 받은 회사라는 거죠. 회사는 이 정도면은 뭐 정말 튼튼한 회사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이리빙은 이렇게 하이리빙 쇼핑몰과 뭐 어플리케이션, 앱이 다 되어져 있는데, 하이리빙 같은, 우리 같은 이 하이리빙 쇼핑몰을 플랫폼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플랫폼, 기차와 기차가 연결되는 그 사이 연결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제품들을 이제 연결을 해주냐면, 하이리빙은 이제 유통사업이니까, 이런 개인용품, 세제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뭐 농수산물, 뭐 일반 상품 아주 다양한 이런 제품들을 유통을 하고 있는데 뭐 오늘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나 이제 초기 사업자 사장님들은 아마 안내하신 분에게 말씀하시면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으실 수 있어서 제품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하이링 통해서 이제 보험 다 들으실 수 있죠. 자동차 보험이든 안보험이든 운전자 보험이든 우리 잘 몰라도 돼요. 연결만 해주면 되니까, 우린 연결해주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안보험, 뭐 아주 막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잘 공부하셔가지고 안내해주시는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하이링토에서 여행도 가실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든지 연결할 수 있어요. 어떤 서비스든지 연결할 수 있어요. 회사와 소비자와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제품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하이리빙 쇼핑몰은 추천을 해주면 수입을 주는 쇼핑몰인 거죠.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줬는데 나한테 뭔가 이익을 줘.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추천을 해주면 나한테 뭔가 이득을 주지 않으면 해주기가 싫거든요, 사람들이. 요즘에 마케팅의 대세예요, 이게. 하다못해 우리 많이 사용하시는 토스도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주면 나한테, 그 사람에게도 이익을 주고 저에게도 이익을 주죠.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던 쿠팡도 그 쿠팡에 쿠팡 파트너스라고 하는 거에 가입을 하고 그 쿠팡에 있는 제품을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줘서 링크를 걸어서 추천을 해주면 그 사람이 거기서 소비가 이루어지면 저한테 수입을 줘요. 이게 요즘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아니면 우리 하다못해 어디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뭐 음식 나오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려주면 사이다 한 병씩 서비스로 주잖아요. 요즘엔 마케팅들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전에는 막 이렇게 뭔가 추천을 해주면 돈 준다 이러면 막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안 주면 안 해준다니까요. 네. 추천이 수입이 되는 쇼핑몰이 바로 하이리빙이고요. 자, 하이리빙 쇼핑몰의 수익 구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하이리빙은 총 35%를 주고 있죠. 자, 35% 너네 그거 어디서 나서 주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은 간단한 유통 과정을 통해서 아실 수 있고요. 생산자를 통해서 광고, 총판, 도매, 슈퍼. 사실 요즘 이제 이런 건 약간 좀 구시대적인 부분인 거고, 요즘은 뭐 대형마트, 그러니까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막 이런 쪽들에서 이제 소비들을 많이 하고, 아니면 홈쇼핑을 통해서들도 많이 하죠. 적지 않은 마진들을 가져가죠. 이곳에서. 예, 우리가 뭐 마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마트 이렇게 하면, 아, 걔네들은 박리담에 많이 사서 그냥 싸게 파는 곳이야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예,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들 똑똑해지시고 다 정보들이 오픈이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나온 신문에도 보니까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적게는 50%, 많게는 70%까지도 가져간다는 거죠. 여기 보면 백화점 수수료는 43%. 네, 왜 이렇게 백화점은 수수료고 대형마트는 마진이냐? 대형마트는 사서 팔기 때문에 마진인 거죠. 백화점은 위탁하는 거죠. 거기다 위탁해서 걔네들이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남기고 팔아주는 거기 때문에 쓰는 표현들이 다른데 대형마트 마진율이 많게는 70%까지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자, 하이리빙도 유통회사인데 생산자에서 하이리빙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이 되면서 하이리빙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광고나 유통, 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아까 그곳에 나가는 많은 유통 마진들 중에서 총 35%를 하이리빙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게 되는 거죠. 자, 캐시백 제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5%를 한 번에 다 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제도에 의해서 더 소비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 추천해줘서 더 많은 수익을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당연하겠죠. 그건 쿠팡 파트너스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하이리빙도 저런 캐시백 제도가 있는 거고요. 하이리빙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구매한 제품의 HP를 포인트를 모아서 다음 달 18일 날 마일리지나 현금으로 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번 10월 달에 내가 라면도 사고 세제, 비타민, 선크림 이런 것들을 다 합쳐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홍길동이 하이리빙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찮네. 쇼핑몰도 훑어보니까 집에 쓸 수 있는 것도 이것저것 많이 있고 해서 한 달 동안 10만 점 정도를 썼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 제도에 보시는 것처럼 3%의 적용을 받게 되고 3,000원이 그 다음 달 18일 날 마일리지로 들어가요. 아, 3,000원 저거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제천에 있는 이마트에 가서 직접 물건을 좀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제가 봤어요. 36,540원 결제했더니 36원 해줘요. 네, 기름은 0.1%가 조금 넣고 5만 원 제가 주유하니까 65원 적립해줘요. 이거에 비하면 하이리뷰 쇼핑몰은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괜찮네. 저렇게 소비만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 홍길동이 하이리빙 쇼핑몰을 통해서 소비를 해보니까 가격도 내가 비교해보니까 저렴하고 괜찮고 품질 보증 AS도 너무 괜찮죠. 우리가 쓰다 마음에 안 들면 환불 교환되는 제품들이 너무 많죠. 세제나 개인용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들은 다 되잖아요. 그리고 캐시백 이마트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홍길동이 동생이나 친구 지인에게 추천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냥 소비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야, 이런 제품들이 너무 괜찮더라. 가격도 저렴하다. 캐시백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동생과 친구나 지인도 이렇게 10만 점 썼다고, 지금부터는 다 가정이에요. 예,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동생, 친구, 지인도 10만 점이니까 저 제도에서 3,000원씩 해서 다 이분들도 받아가셔야 되죠. 자, 그럼 홍길동은 어떻게 캐시백을 받을까? 이건 회사가 정해놓은 거니까, 그건 각 회사가 다 정해놓는 부분들은 다 달라요. 내가 캐시백을 얼마큼 줄 것인가는 회사들마다 정하니까 하이리빙은 이것을 어떻게 정해놨냐면 홍길동이 추천한 사람들을 다 합쳐주게 되는 거죠. 합쳐서 홍길동의 포인트는 다 합쳐서 40만 점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40만 점은 캐시백 제도에 의하면 6%에 적용이 되고 6%는 24,000원인데 40만 점은 홍길동 혼자 다 쓴 게 아니라서 3명의 몫을 빼줘야 되는 거죠. 3,000원, 3,000원, 3,000원 다 해서 9,000원을 빼주고 나니까
15,000원이 됐고, 홍길동은 본인이 소비한 거, 그리고 누구에게 추천해 준 거죠. 광고해 준 거 합쳐서 15,000원에 캐시백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되죠. 사실 이거 너무 괜찮은 방법인데, 우리나라가 한 20, 30년 전 이때 워낙 다단계라고 하는 이런 편견 속에 있다 보니까 이 그림만 보면 사람들이 약간씩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홍길동보다 더 빨리 시작한 사람은 얼마나 받는 거야? 우리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에게는 유재석이 추천을 해줬거든요. 유재석도 10만 점을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 합쳐지게 되니까 유재석은 50만 점이 되고 50만 점은 6%가 돼서 3만 원이 되는데 유재석이 50만 원을 다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40만 점을 빼줘야 되죠. 40만 점을 빼주게 되니까 24,000원을 빼주게 되고 나머지가 6,000원이 남게 돼서 유재석은 본인이 소비한 것 플러스 또 추천해준 거에 대한 광고비 해서 유재석은 6,0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이링의 수입은 어떤 상황이든지 가장 늦게 가입한 분부터 그리고 노력 순대로 받는 거죠. 제가 만약에 하이링의 대표이사라면 홍길동은 3명에게 추천을 해줬고 유재석은 1명밖에 추천을 안 해줬다면 우리 사람들이 만약에 하이링의 대표이사라면 누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까요? 그죠? 더 많이 추천해준 사람에게 더 많은 수익이 간다는 거죠. 누가 더 빨리 시작하고 늦게 시작한 거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홍길동이 너무 괜찮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됐고 집집마다 대부분 쓰는 생필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동생, 친구, 동창, 이웃, 지인도 100만 점씩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100만 점은 40만 점에서 120만 점도 120만 점 안에 들어가고 6% 적용이 되니까 자 6만 원을 다 받게 되는 거죠. 혼자서 친구 혼자 6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저기에는 3천 원 받는 분, 7천 원 받는 분, 뭐 15,000원 받는 분 이분들 통해서 다 6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100만 점들은 다 이제 6만 원씩 다 이렇게 가지고 또 거기서 또 노력하고 소비한 만큼 돌려받으시게 되는 거죠. 자 기준을 이제 홍길동으로 두면 홍길동이 추천을 해줘서 다 알게 된 거니까 홍길동은 다 합쳐서 500만 점이 돼요. 500만 점은 17%에 적용이 되고 17%는 85만 원인데 이 85만 원은 홍길동이 다 소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또 빼줘야 되죠. 노력한 만큼 다 빼주게 되는데 자 6만 원이 이렇게 5나이니까 30만 원이 되는 거고 85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고 나니까 55만 원이 홍길동에게 그 다음 달에 수입이 되는 거죠. 적지가 않죠. 이 55만 원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만약에 이게 55만 원이 연금처럼 나온다면 이 금액은 굉장히 크죠.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55만 원의 세를 받으려면 저희도 여기에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있지만 이거 다 건물 사가지고 세 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소도시 같은 데에서도 아무리 건물값이 적다고 하더라도 최소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내가 수익을 가지려면 최소한 2, 3억 정도 이상의 건물이 있어야지만 그 정도의 또 수익은 월세라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55만 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저 55만 원이라는 돈이 연금처럼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딩은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을 하고 18달을 돌려주게 되는데 이 친구나 동생, 지인들 모두 이분들이 썼던 게 대부분이 생활 필수품들이라는 거예요. 생활비는 지속적으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마트에 가는 것처럼 그리고 소비자들 저도 이야기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하이링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또 늘어나고 또 신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500만 점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죠. 조금 떨어지면은 조금 덜 받는 거고 많아지면 점점 더 많이 받게 되겠죠. 자, 이게 하이링이 처음 나왔을 때 쇼핑몰인데요. 지금은 뭐 신상품들 지금 뭐 카탈로그 보시고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보시면 뭐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사업자인 저도 어떨 때, 이 제품이 뭐, 이거 나갔는지 들어왔는지도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지속적으로 신상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홍길동을 통해서 한 500만 점이 됐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이패밀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수입은 한 60에서 70만 원 평균 이 정도 되죠. 자, 이렇게 홍길동이 500만 점이 됐던 것처럼 A나 B도 500만 점이 넘어갈 때가 어느 순간에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갑자기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네. 프론티어 마스터. 맞아요, 사장님? 다 갑자기 프론티어 마스터? 네. 아무튼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이렇게 수입이 되고요. 그리고 세 그룹, 네 그룹이 이렇게 됐을 때는 마스터 이상이 또 되면서 300만 원 안팎 정도의 수입이 되죠. 이때부터는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학자금을 받게 되고 저희 아이도 지금 대학생인데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학자금 다 받거든요. 그리고 부부 해외여행의 기회가 있고 연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2010년부터 이렇게 이제 여행들을 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3년에 한 번씩은 가족여행이죠. 2011년도에 저희가 가족여행인데 저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저희 아이가 이제 이때 초등학생 때였었고 그리고 10년도에 이제 이렇게 갔었던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여행들에 사이판 가고 크루즈 가고 뭐 중국도 가고 이제 아이가 커가는 거 보면 사진 보면 이제 금방금방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뭐 태국에 가고 그리고 일본까지 갔다 오다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다시 또 가족 여행부터 해서 그렇게 여행의 기회가 쭉 이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다섯 나이 독립이 됐을 때 저희는 하이마스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수익은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죠. 물론 이제 점점 지나갔을 때는 뭐 자이언트 이상, 자이언트 임페리얼 넘어갔을 때는 그 수익은 점점점 이제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은 뭐 제가 하이마스터 정도까지 이렇게 수익 구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이리빙 사업을 통해서 성공의 3원칙, 하이리빙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3원칙을 잘 지키면 하이리빙을 통해서 아까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바로 100% 애용 하이리빙은 모든 제품을 처음에 다 사야 돼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필요한 제품들이 있으면 구매해서 소비하시는 거고요. 이런 미팅들을 통해서 아셔야지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미나나 랠리 우리가 내일 이제 1박 2일 또 세미나가 있잖아요. 이곳에 가셔가지고 이번에 또 인문학 강의도 있고 하이링 통해서 너무 좋은 강의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성공해 나가시는 사람들 보시면서 또 굉장히 큰 동기부여도 또 받게 되고 그런 시간을 또 가지실 수 있죠. 하이리빙 쇼핑몰은 생활 필수품 종합 쇼핑몰이고요. 어차피 누구나 사용하는 생필품을 하이리빙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생활비는 줄어들고 누군가에게 추천하면 35%의 캐시백의 기회가 있고 35%는 이 35%의 캐시백은 누군가에게는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자, 왜 하이리빙 사업 지금 시작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특별하지 않은 100살 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와요. 뭔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뒤쪽 편에 노년기 이후에 이 생애 시간에 그래프가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죠. 경제력과 건강. 그것이 바로 하이리빙을 왜 지금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